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52조 원, 영업이익은 8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9%, 영업이익은 5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레일이 주도한 용산 개발 사업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이는 29개 민간 출자사를 상대로 한 특별 합의서 찬반 조사에 따른 것으로 29개사 중 불과 17곳만이 찬성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의 증시 외면으로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16개월 만에 1,90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월 대비 77만 개가량 줄어든 수치로 한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으며 채권 거래 대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안보위기 고조로 외국인들이 지난 이틀간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2조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자산인 채권을 1조 원 이상 팔아치운 것은 이례적으로 포기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4월달은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 분위기로 봐서는 참 잔인한 4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가 상당 부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34.5포인트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1.76% 하락했고요. 코스피가 1924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의 낙폭은 더욱더 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회복세가 살짝 보이는 듯하지만 추세 자체를 돌려놓는 데는 실패하고 성공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 물량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쏟아내고 있죠. 5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이를 받아줘야 될 기관은 굉장히 소극적인 매수만을 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3,400억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86포인트가 빠지면서 550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코스닥에서만 이 기관이 좀 상당 부분 사들이고 있을 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230억 원 정도의 그런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톡히 힘을 쓰고 있군요. 원달러 환율 5.1원이 올랐습니다. 1,128.9원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는 한 0.6%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리콜 사태 여파를 아직 영향을 받아서인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한 4%대 후반에서 5%를 넘나드는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죠. 최재식 팀장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 기대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구로다 총재 효과로 일본 증시가 모습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 국내 시장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등의 의견을 주신답니다.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는 이슈 진단, 중기 추세선을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시장 상황, 자율 반등 이후에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주십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박연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갤럭시 S4가 상당히 좀 판매 호조를 보이게 될 경우에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좀 높이 견인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과 예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현대기아차 대규모 리콜 사태로 오늘도 4% 후반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아마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들려주시겠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지훈 차장과 이오 테크닉스 듣겠습니다. 네, 자 4월달 들어서 대내 악재로 우리 증시가 상당 부분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8조 7천억 원 기록하면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대내 악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시장에서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인데요. 자, 이런 호실적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네, 일단
나온 것만으로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마저 1분기 실적이 어닝스 쇼크라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더 많이 국내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초 시장 컨센서스 8조 5천억에서 실제로는 8조 7천억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뭐 잘 나왔습니다. 뭐 1분기보다는 또 2분기, 3분기에 갈수록 더 좋게 나오는 거 예상되고 있는데 2분기는 뭐 9조 7천억 정도, 그리고 3분기에는 10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상 EPS 기준에서 18만 3천 원이면 삼성전자 주가 150만 원을 기준으로 8.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되는데, 앞으로 뭐 3분기 정도까지 뭐 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호실적 부분은 그나마 국내 증시에 대한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이제 국내 증시 전반적인 뭐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의 영향 부분에서는 과거보다는 좀 약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랜드가 있는 뭐 소비재 정도에서는 뭐 어려운 뭐 환율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에서도 좀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일본 구로다 총재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로 오늘 니케이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폭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이 13,000선을 넘어섰는데요. 향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면요? 네, 일단 경쟁국이 되는 일본의 부활, 그리고 뭐 약하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흐름이 우리나라 수출국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당초 예상보다 아주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어저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비오제이는 5조 2천억엔의 양적 완화를 예상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7조 5천억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다는 결정을 했었고요. 또 2년 내로 본원 통화량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분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경쟁 그 시장 자체에서의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부분에서는 과거 같은 환율 이점 부분에서 많은 이제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이 약하게 전개되는 점, 유럽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2분기 전체적으로 회복세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전개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자체는 대북 리스크에 이어서 일본의 공격적인 완화로 더욱더 수급적이 불리하게 되어서요. 지수 장세는 일찌감치 포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다행히 펀더멘탈을 앞서서 이제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서 PBR 1배 1920포인트 이하로 전후까지 움직여주고 있어서 지수 정도 이 정도에서는 좀 약간은 멀게 보는 관점에서 지수 분할 매수 정도고요. 기타적으로는 개별 종목 정도로 계속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어제도 북한 개성공단 관련 해프닝으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쏘네 마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제 리스크는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글쎄요, 그건 별 문제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변수가 우리 증시에 악재로서 끼치는 영향이 이제 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내 경제 부담이 아주 높은 상준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져 있어서 단기에 북한의 악재가 공시 깨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북한 리스크는 아주 많은 경험 효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더 중요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 환경도 양적 완화라든지 그러한 이제 조치로 인해서 아주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국내적인 수출적인 모멘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북한의 리스크는 과거 같은 경험 효과로 이렇게 약발이 없는 악재라고 보여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지속하는 리스크도 잔재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외국인들 수급 입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는 그 이전과 같은 단기 약재 공식은 깨졌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네. 뭐 일단 경제는 어렵다는 것을 더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는 생각보다 뭐 변수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주식시장보다 그 채권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지수 베팅하기 어려운 뭐 상황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뭐 지수대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좀 뭐 하반기를 보고 접근하는 정도 관심이고, 그리고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대응이 되겠고요. 또 개별 종목도 어제 오늘 보았듯이 글로벌한 변수가 겹쳐지게 되면 중소형주도 아주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첩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미국과 독일의 장기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 전저점을 하향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나 뭐 기업의 재무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장은 주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더 민감하니까요. 그래서 중소형주도 이제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우려스러운 우리 증시의 현재 분위기는 어떠하고 앞으로 어떤 전망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34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SBM의 김영진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내 악재 탓인지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이 중계 추세선 위협을 대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 4월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3월에 반등이 나왔었지만 그 추세선은 4월에도 마찬가지로 수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탈하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환경 요인이 악화된 것은 그대로 이 숙제가 4월로 넘어오는데 이 복수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이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악재에 하나하나씩 따져봤을 때 절대적인 강도보다는 이 시장의 체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이번 주 중반부터 좀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압력을 좀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 표면적인 이유로 좀 포장이 될 수가 있겠는데 시장 내부적인 펀더멘탈 훼손 요인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좀 강하게 훼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좀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선이 3월에 좀 겨우 돌렸던 모습에서 이제 숙제가 4월로 넘어왔는데 분위기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월봉상으로 수렴 과정 하향 이탈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고 이제부터는 매수를 하더라도 이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예전에 봤었던 지지선이 뭐 1960선을 놓고 봤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920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에서는 1960포인트까지의 단기 반등을 노리는 투자가 가능할지언정 그 이상으로 또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중기적 투자로 시각을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월에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췄던 업종들이 있죠. 신저가 흐름으로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재 산업재 쪽의 경우가 업종 대표주마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에서 반등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 시장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펀더멘털 역시 점점 악화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초반에 STX 그룹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STX 그룹이 무너지는 모습이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재 산업재 쪽 업종 주식들이 대부분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경기 흐름조차도 사실 그쪽에 속한 그런 업종이나 경기가 좀 부진한 흐름이 동반이 되고 있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됐었던 이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는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뒤를 이을 핵심 국가들이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을 대체하기에 약간 논리가 부족하고 임팩트 역시 중국하고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TX 그룹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중국의 경기 흐름을 그대로 대변했었던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향이 STX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 업종 전체적으로 소재 산업재 섹터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과연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춘절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우리 시장에까지, 우리 기업에까지 영향을 좋게 주는 그 정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강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PMI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세 이어가고는 있는데 그 강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그 점 때문에 한국의 기업이 이렇게 수출이나 현지에서 중국 쪽에 수혜를 입는 그 영향까지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장 내부적인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 주변 환경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그렇게 슬로우 다운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압박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호재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2분기 지나면서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삼성전자 이제 어닝이 발표는 되기는 했는데 이 상장사 쪽의 펀더멘탈 쪽이 이 전체적인 그 이익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별로 안 좋은 그런 흐름이죠. 특히나 미국 쪽도 이번에 가이던스 나오는 거 보면 별로 긍정적이지가 못합니다. 지난 어닝 시즌 때는 미국 쪽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 쪽이 계속 디커플링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러한 면도 좀 줄어들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됩니다.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간씩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초에 나타나는 그 지표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ISM 제조업 쪽이나 이 실업률 쪽에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쪽의 흐름이 이 시퀘스터 부작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 이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5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산안이나 이 부채한도 증액의 정치적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미국 쪽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그 점을 봐야 된다는 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이나 유로존 경제가 다시 침체로 들어섰다는 점, 이 점은 그 미국 기업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고 미국 경제 지표에도 아직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향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때 또 부진한 흐름으로 미국 쪽의 경제 지표가 또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대외 환경 요인이 악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맨날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언젠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흔들려버리면 그 디커플링의 대상 국가 미국이 흔들려버리면은 과연 디커플링을 해소할 수도 조차도 없다는 점, 그 점에서 좀 단순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남은 것이 자동차 쪽입니다. 단순히 리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이 자동차 쪽에서 한 19만 원, 현대차 기준으로 19만 원까지 빠질 때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요. 북미 시장에서 이 점유율 부진은 계속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BOJ 통화정책회의하고 더불어서 N달러 97엔 넘어서는 그 모습,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북미 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 개선이 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쪽이 북미 쪽에서는 너무 좀 안 좋은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가 힘들어지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리콜 때문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 산업에서 자동차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요. 어제나 오늘 저런 모습을 시가총액 2위 종목이 그렇게 보여줄 때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악영향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펀더멘탈 쪽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요인이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악화되는 요인이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까 소재 산업재 쪽에서 업종 대표주가 반등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현대차가 이제 동참을 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PBR 1배, 이 얘기가 이제 나올 만한 시점이 됐고요.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PBR 밴드 하단까지 왔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반등해서 실패하는, 그 가격대에서 마저도 반등해서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이 침체 국면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 점까지도 좀 감안하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그나마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 시장 흐름의 개선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기업들의 힘에 밀려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어떨까요? 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업종을 따져봤을 때는 개선되는 업종이 사실 IT 업종을 제외한다면 특별하게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음식료 업종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IT 업종을 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 타이밍에서 놓고 본다면은 주가가 상당히 지금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개선되는 쪽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저가를 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고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까지도 사실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실적 시즌에 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기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어닝 시즌에서는 잘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실적 호전의 경우는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파생 상품 쪽 시장 영향력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죠. 결국 이제 거래일수로 놓고 본다면 오늘을 제외하고 나면은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생 상품 쪽에서 어제 급격히 지금 외국인 쪽에서 포지션 쪽을 좀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짚고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쪽 선물 매도가 무려 9,900계약이 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누적을 따져보면 한 18,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이 최대치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보통 한 2만 계약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았기 때문에 뭐 한 2, 3천 계약에서 적게는 2, 3천 계약, 많게는 한 7, 8천 계약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매도가 남아있다라고 본다면은 다음 주에 있는 옵션 만기일도 역시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파생 상품 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참 자주 보실 겁니다. V코스피 쪽이요. 이 V코스피 흐름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계 수익까지 진입했다는 점, 이 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레벨이 어디까지 높아졌냐면은 작년 3분기 고점까지 지금 급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V코스피가 급등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세가 심화되는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추세 분석으로 접근한다면은요, 지금 V코스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지난해 3분기에 1900포인트 붕괴시키는 그 시점까지 이미 경계 수익까지 진입한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012년 그 초여름이죠. 6월 정도의 모습까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 이걸 따질 때는 어떤 투자의 감도 중요하겠지만,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보다 이런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계 수위에 접근한 그런 수치들을
좀 이해하고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나 이런 시장 흐름 내부적인 수치 자체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을 논하기 힘든 상황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드지만, 보수적인 투자자의 경우는 일정 폭의 반등이 나온 이후에 시장을 한번 재점검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오히려 보수적인 흐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IT나 화학산업재, 금융 쪽 이쪽을 좀 비중을 지난주에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금을 약간 좀 늘리고 개별 종목 쪽을 좀 늘렸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 매수권 진입한 건 사실은 사실인데, 과연 타이밍상으로 맞느냐를 놓고 보면은 다음 주초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방송 시점에서는 저렇게 10%씩 인덱스 투자의 성격의 업종들은 10% 정도씩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초와 이 옵션 만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한번 인덱스 투자의 분할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인덱스 투자의 경우는 분할 매수권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앞서 조심하자는 그런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지표들을 점검해야 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호전주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세가 발산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익 실현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기적으로 어닝 시즌이라는 점이 호재이기도 하지만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난 어닝 시즌 때도 비슷한 관점에서 타이밍이 필요했었다는 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지수가 낮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욕심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수급이 뒷받침이 됐고 개별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져 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요약 정리한다면 이익 실현을 좀 병행하면서 인덱스 분할 매수의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인 시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이 실적 호전주 쪽 결국 몇 개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인덱스 투자의 경우는 지수대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좀 지속하면서 벤치마크 지수보다 약간 좀 더 추가 수익을 올리는 정도로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장 마감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일정과 전략을 세워보는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입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8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인데요. 자, 이런 소식들이 2분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줄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있으니 좀 주의 깊게 보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인 비수기가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이 50%가량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충당금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나 생활 가전 등의 이런 일부 품목의 판매가 부진하긴 했지만 스마트폰 이제 그 판매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도 크게 한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달 출시되는 갤럭시 S4가 지금 이제 주요 관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1억대까지 판매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좀 상승시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번 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 장세를 이제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또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나 그 노트 3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해서 이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이제 출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장이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이제 OLED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그 물량 조달을 위해서 장비 발주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이어서 이제 장비주들의 그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의 이제 그 양대 그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까지 포함을 해서요. 자,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 발표인데 현대기아차는 이 대규모 리콜 사태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이게 흔들림을 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리콜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리콜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자동차 주들이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을 받는가 싶었는데 급락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2009년 이제 도요타 리콜 사태랑 비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1,400만 대 가량 리콜이 들어왔었고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콜 그 수가 지금 좀 크게 최대치이긴 하지만 그때와는 조금 그때처럼 크게 이렇게 리콜 사태가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지금 뭐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그 현대 기아차 쪽에서 리콜 사태에서 이제 리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요타랑은 다르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는 그런 사고가 지금 없는 현상이고, 그런 이제 현상을 본인들이 먼저 흡수를 하면서 그 논란이 일기 전에 리콜을 결정했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리콜 사태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아까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콜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엔저 현상도 가속화가 되고 있고, 지금 달러도 좀 이제 소폭 안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좀 견주어 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시점도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뭐 매수를 막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좀 분할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인 오늘, 이제 다음 주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냥 4월 첫째 주부터 계속 줄고 빠지기만 한 데다가 금요일인 오늘 가장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우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듯 한데요. 어떻게 세워볼까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발 리스크도 잠재적인 거기 때문에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좀 미국이나 그런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조금 그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다가 주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변동 장세가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전부 매도를 하시는 거는 좀 안 좋다고 보이고요. 보유 종목을 좀 압축해서 조정 시에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지 나중에도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압축해서 조정 시 매수할 자금을 만들어 놓는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전저점까지도 좀 이탈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까의 하락폭 한 1919선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으나 지금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저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는 좀 보수적인 그 장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관점을 보시고 다가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섹터를 꼽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 장비 발주 소식에 따른 OLED 관련주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노동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그 소비 확대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도 조금 분할 매집하는 이런 시점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조금 공포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붙은 집에 그 부채질하는 격으로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 강세로 지금 엔화 현상이 엔저 현상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힘든 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있겠지만은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회장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좀 어려운 장세를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꼭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 4월 11일에는 옵션 만기일과 4월 금통위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날짜입니다. 네, 정기적으로 항상 맞는 그런 일정만이 지금 현재 2개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옵션 만기일 다가올 때마다 시장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물량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항상 큽니다. 자, 이번 4월 옵션 만기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4월 만기일에는 아무래도 조금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월 동시 만기일 전후로 주체별 이제 차익 프로그램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매도세를 보였지만 금융투자 부분 이제 그 투자자 자산 잔고가 좀 많이 줄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옵션 만기일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증시 상승 요인도 없을 뿐더러 지금 환율 상승이 되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 옵션 만기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네. 자, 그 밖에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때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시작 때 이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히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움직임이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우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까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봤던 한국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조금 이번에는 좀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추경 예산도 다음 주 경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조금 추가가 된다면 경기 부양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라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야에서도 그렇고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금리를 좀 인하시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그동안 관점을 보여왔는데 경기 부양을 조금 이끌어줄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쪽으로 한 표를 던지신 걸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 종목 어디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동일금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엔저 효과에 따른 좀 수혜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거는 안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비중은 10%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가를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향이 좋고요. 지금 좀 이제 주가가 많이 그동안 우상향을 해 오다가 오늘 지금 북한 리스크로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에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15,500원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금속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좀 조심스럽게 10% 비중만을 제한을 드렸고요. 현재가를 매수가로 목표가 15,500, 손절가 13,7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와 기아차, KH바텍이 각 20%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ICD가 40% 편입이 되어 있고요. 기아차가 이제 리콜 사태 여파로 좀 오늘도 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차가 5.5% 하락으로 전량 매도 의견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마이너스 4.1% 손실로 10% 비중 축소 그리고 손절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 ICD와 KH바텍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ICD가 10.2% 수익이 남으로써 두 종목의 손실을 상쇄시킬 정도로 굉장히 수익이 높습니다. KH바텍도 1.7% 올라 있어서 두 종목은 보유 의견입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AS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좀 차트가 안 켜져서 지금 네. 차트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IC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장이 많이 흔들리는데도 아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좀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목표가 15,000원 드린 대로 보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눌림목에 매수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조금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여전히 보유 가능하시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고 좀 수익권에 들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리콜 사태 영향으로 좀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가져가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지금 추천드린 이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절가가 52,000원이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전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손절가를 조금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오늘 북한발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18,000원까지 좀 손절가를 하향 조절하고요. 비중은 10%를 좀 축소를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 20%에서 10%로 비중을 절반을 줄였습니다. 자, 손실 나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ICD가 비중이 40%로 압도적으로 크고 그 종목이 현재 두 자릿수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는 아주 든든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일금속까지 포함한 포트폴리오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박영인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5종목의 수익률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파인텍이 마이너스 0.2%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정복 대표의 ICD가 8%로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마이너스 2.4, 서원인텍 1.5%, 손실과 수익 그다지 폭은 크지 않고요. Q&A 솔루션 마이너스 6.3%로 전량 매도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가 ICD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자, 오늘 1등 하신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매일같이 이게 통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들겠습니다. 네. 예, 정들면 좋죠. 예. 자, 원일 네, 특강에 네. 이어서 이 ICD도 되게 이게 잘 나가고 있는데 8%. 이게 대단합니다. 지금 같은 그 시장 상황에서도 ICD에 대한 AS 의견 들려주십시오. 네, 오전만 하더라도 이게 수익이 한 8%였는데 지금 다시 이제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네. ICD가 올라오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OLED 이제 장비 발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시각 장비 이런 ICD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가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주말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IT 부품주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하면 이미 좀 저점에서 IT 부품주도 신고가를 너무 많이 낸 종목들은 이미 실적이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 이제서야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낙폭이 과한 상황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하게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 내려가더니 다시 한번 이제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약보합 수준으로 올라온 모습인데,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제 일봉상으로 그저께 일봉상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면 거의 지금 1년 반 만에 볼린저 밴드 이제 상한선을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참고만 하면 좋은데요. 상한선 같은 경우를 거의 1년 이상 동안 못 뚫다가 뚫어줄 때는 거의 이제 윗방향으로 거래가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매수 못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여타 종목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CD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좀 더 수익이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좀 더 수익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 좀 기쁨을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오랜만에 이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신규로 추천하실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시장 변동이 상당히 좀 큰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일단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실적이 좀 가미되면서 이오테크닉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당초 기대 이상의 실적을 좀 기록했던 부분이 올해도 좀 실적 개선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후공정 업체들, 그러니까 대만향이죠. 이런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났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장비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비주 중에서는 좀 매력적인 그런 자리 구간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자체 동사의 어떤 모멘텀도 좀 가미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오테크닉스에는 레이저 응용기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시장 범위가 좀 커진다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좀 전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반도체 마커 시장은 좀 정체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웨이퍼 마커에 대한 신규 장비가 실적 개선으로 좀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자리매김 상당히 괜찮습니다. 계단식 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 보면 좀 위에 룸이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4만 원 라인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역시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60일선까지 있는 33,000원으로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오셔서 추천하신 종목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다 특별히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추천을 박지훈 차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오늘 시장 낙폭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마감 상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